서울에서 여기는 좀 저평가돼서 지금도 잘 살펴보고 매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단지가 있으면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포나 성동, 광진 이런 쪽에서 오히려 찾으시는 게 좋은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서울숲이라든지 뚝섬역 이런 쪽으로 보면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초품화 중품화입니다. 그리고 방도 잘 보이고요. 광진구 쪽도 보면 이제 포제상강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곧 입주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정말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광나루역 쪽인데요. 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 잘 보이는 쪽은 아직도 저렴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지난 4일에 이재명 정부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지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집값이 아주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 선호 지역에서는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매매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각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심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이 오를 타이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그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가격이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사실은 주변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오히려 입주 물량이 어떠냐 이런 데도 크게 좌우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규제를 많이 좌파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동결 효과라 그래가지고 매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정가 효과라 그래서 세금을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임대차 가격에 이제 정가시키는 거죠. 그 두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52%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한 58% 올랐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7에서 12% 정도 올랐으니까요. 상승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KB시세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오히려 11.3%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요즘은 누가 집권하느냐보다는 정치 일정이 끝났다는 데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도를 좀 더 높게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몰리는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을 하니까요. 이런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9년에서 21년 3년간 동안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이 189만 채 정도 됩니다. 그런데 22년하고 24년 또 3년간 수도권에서 거래된 양은 98만 채에 그쳤거든요. 한 90만 채 정도의 수요가 사실은 누적돼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서울 내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이제 공급 질벽 상황 같은 것도 보니까 이제 오를 여유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찌라시 형태로 좀 도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매매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규제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찌라시만 놓고 오면 좀 어떤 정부가 좀 떠오르기도 해요. 소장님, 이렇게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비슷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상 가지 않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안정화되고 다시 오르고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두 차례 좌파 정부를 겪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더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고요. 하지만 유세기관의 한 이야기하고 다르게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좀 시장 친화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가장 쓰기에 법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용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15억 이상 대출 규제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 대출만 좀 쪼여도 갭 투자가 막히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일단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 폭등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럼 실전 노하우를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 초년생들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겠죠. 이 모은 돈과 이 대출까지 끌어서 만들 수 있는 돈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소장님, 이런 분들은 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의 공사비 상승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가로 인해서 입주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나 임원 휴경 뉴타운, 또는 인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출이나 전세를 낀다 그러면 5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건데요. 일단 이제 계약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시면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씩 있고 이랬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서울에 부족한 현상들이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제 생각에도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갈아타기 필요하고 또 좋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자금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의 규제가 계속되는 한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양도세 중과겠죠. 똘똘한 채로 계속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갈아타기 할 때는 어쨌든 두 건의 거래를 하시는 거거든요. 팔고 사시는 건데요. 두 건의 거래를 모두 다 성공시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갈아타시려고 옮기려고 하는 집이 주거선호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성공하시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토호제 구역에 진입이 어려운 분들, 아무래도 좀 대체 지역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디를 권하시겠어요? 주거선호지역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역을 그냥 바꾸지 않고 분신축이나 구축 또는 그렇게 대단지가 아닌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실입주가 내가 거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포나 성동,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새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어쨌든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울에서 좀 번듯하게 거주 환경 좋은 아파트 사려면 이제 10억 원 이상부터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서울 중심부와 GTX나 지하철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일산, 파주 이런 지역들 아파트들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동안 쭉 몇 년 이 매매가 변동을 보면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서울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요.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강남입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여의도와 광화문의 좀 힘이 빠지고 있고요. 강남으로 이제 일극화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GTX라든지 이런 데하고 교통 호재로서 연결되는 그 파주라든지 이런 쪽도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운정종합역과 같이 GTX와 연결된 그 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멀어질 때마다 가격들이 형성이 안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서울에서 여기는 좀 저평가돼서 지금도 잘 살펴보고 매물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단지가 있으면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면이라고 해서 지역을 이렇게 옮기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포나 성동, 뭐 광진 이런 쪽에서 오히려 찾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서울숲이라든지 뚝섬역 뭐 이런 쪽으로 보면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뭐 이런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옥수동 쪽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와 고가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아파트가 옥수 삼성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초품화 중품화입니다. 그리고 강도 잘 보이고요. 그래서 파크 힐스입니까? 예, 그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가격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광진구 쪽도 보면 이제 포제상강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곧 입주를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정말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30평대, 즉 전용 84제곱미터죠. 그게 그 43억인가 44억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광나루역 쪽인데요. 뭐 현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 잘 보이는 쪽은 아직도 뭐 저렴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텐데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유망 청약 단지들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뭐 어쨌든 예정되어 있는 게 반포 DH 클래스터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총 5,002세대 중에 2,450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고 해서 13구역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2,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일반 분양도 547세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실도 좋은데요. 잠실 르엘이라고 해서 잠실역에 가깝습니다. 1865세대로 대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은 213세대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말만 많았던 노량진 뉴타운도 분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8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크로 리버스카인데요. 어쨌든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한 38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조 1구역이라고 은평구 쪽에서 힐스테이트 메디알리라고 하는 아파트가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가의 분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련 1구역이 철거가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곧 분양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는 뭐 세대가 많습니다. 4,116세대이고요. 555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뭐 자금 사정에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심영석 소장님과 새 정부 출범 후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불붙은 이유 분석해봤고요.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의 노하우를 최대한 이 영상에 압축해서 담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참고하셔서 돈 버는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요, 영상에 댓글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